경제 관련되는 분들을 요새 만나면 뭐 장관들이든 뭐 청와대 사람들이든 만나면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10년 뒤에 뭐 먹고 살 거냐? 뭐 먹고 살래? 엑스핀 월간부 사대표이고요. 김종인 위원장님 제가 자주 뵙는데 굉장히 열정적이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치인입니다. 추진력도 엄청나시고 우리 문현 단지나 이런 모든 부산의 역사를 다 만드신 장본인입니다. 제가 정치인이 말과 행동이 갖고 정직하고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에 우리 김종인 의원 같은 분이 있다는 게 굉장히 든든하고 특히 이분이 부산 지역 국회의원이라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아무튼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종인 의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에 제가 또 존경하는 우리 차승민 사장님께서 이런 좋은 특강 기회도 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 부산에서 이렇게 특강하기는 처음입니다. 처음. 지금 우리가 지금 무역 수지가 흑자입니다. 흑자인데 이 삼성의 이 애니콜 요거 요 휴대폰 요거 빼고 나면은 이 적자입니다. 이 적자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한 3년 가겠나 3년 이상 가겠나 싶습니다. 이 어떤 트렌드가 있습니다. 트렌드가 세계의 어떤 이 옛날에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깃발 세워 가지고 관광객들 전 세계 공항 가면 일본 관광객들이 쫙 다녔잖아요. 그럴 때 보면 또 면세점에는 전부 뭐 소니 뭐 파라소닉 내셔널 이런 제품들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관광 쫙 해가 세계 공항 같은데 이제 좀 많이 다니고 요새 가보면 뭐 LG, 삼성전자 제품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 중국 사람들이 다 휩쓸고 다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몇 년 이내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또 싹 다 덮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뭐 속도를 높인다, 용량을 높인다, 기능을 이 화소수를 높인다 해가지고 이게 고가 전략으로 해서 한 돈 100만 원 하고 한 몇 년 전만 해도 러시아 같은 데 가면 애니콜 가지고 있다 이게 신분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속도가 빨라봐야 얼마나 더 빠르며 용량이 커져봐야 이게 얼마나 더 커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뭐 플렉시블 해가지고 뭐 구부린다고 막 날리고 치고 해서 LG전자 사장님 친구라서 야 그거 왜 구부리냐? 구부리려면 뭐 이렇게 탁탁 이렇게 접어서 손수건처럼 이렇게 탁 너절 당길 정도면 모르는데 애중간하게 구부리지 마라. 그 여가 당기다 빠진다네. 예? 은행 이때까지 편안하게 장사했습니다. 예대마진 가지고 예금이자 조금 주고 대출이자 많이 받아가지고 재작년에 우리나라 은행들이 흑자가 20조 났어요. 20조. 많이 났습니다. 근데 이자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1%대로 지금 한 2.5 정도입니다만 이자율이 1%대로 떨어지면 은행들 적자입니다. 2%대 초반쯤 되면 아마 본전치기 할 겁니다. 일본이 우리 같은 과정을 겪었는데 일본 은행들 이름 길잖아요. 스미토모, 미쓰비시, 후지은행. 우리도 곧 우리 국민신한은행이 탄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은행들 지금 대규모 감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없는데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그거 도둑놈 심보예요. 돈을 많이 벌려면 리스크가 있어야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투자청, 테마섹, 또 아부다비 투자청. 작년에 내가 중동의 금융 실크로드 개척단 딱 구성해가지고 은행장들, 정권에서 사장들 50명 데리고 아부다비, 쿠웨이트, 카타르 쫙 돌고 왔습니다. 그래가 아부다비 투자청 딱 가니까 청장 만나니까 아부다비 투자청은 ADIA가 있습니다.
아부다비 투자청인데 원래 만들어 놓은 그거는 안정적인 데만 투자하는 투자기관이라. 그러니까 안정적인데 연수익률 뭐 한 5, 6%짜리 4, 5%짜리 이런 데만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없거든. 그러니까 얼마 전에 ADIC를 만들었어. 아딕이라는 투자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는 딱 별도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투자하는 기관이더라고. 뭐 가니까 투자 딱 본부장 만나니까 자기들은 세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무조건 투자한다는 거예요. 첫째, 프로젝트 얘기가 나와가지고 1년 안에 결정이 날 거. 하든 안 하든. 뭐 2, 3년씩 막 끌고 이런 프로젝트는 안 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들은 전 세계 랜드마크 투자는 안 한다. 랜드마크 투자를 안 한다는 거는 뻔한데 뭐 안정적인데 이런 데는 투자 안 한다는 거예요. 리스크 있는데 들어간다. 그 연평균 수익률 12, 3%면 들어간다. 그 세 가지 조건에 맞으면 가오시오. 무조건 우리 투자합니다. 그거였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 중에서 그런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이 있냐? 없습니다. 우리가 2020년이 넘어가면 연기금 자산이 2,500조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그 돈을 그러면 은행에 정기예금 열어놓고 연 5, 6%짜리 투자해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연금 다 줄 수 있냐? 못 줍니다. 어차피 돈을 떼가지고 별도 투자기관을 만들어서 공격적인 투자, 하이리스크 있는 투자기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자고 내가 주구장창 얘기를 하는데도 지금 얘기가 이제 기초연금에 국민연금이라 연계시켜 놨잖아요. 그 지금 야당에서 반대하니까 요 기초연금 문제를 조금 해결하고 그다음 좀 위원장님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그래, 너그 입장 이해한다. 그때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하고 지금 그러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원래 한미 동맹에 의하면 전시작전 통제권은 우리가 못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미국이 가지게 되어 있고 북한이 침략을 하면 한미동맹에 의해서 미군이 60만 명 이상이 즉각 이렇게 정파하도록 그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노무현 대통령 때 전작권 내놔라. 응? 자주국가가 왜 우리가 국방을 전시해 군작전 지휘권을 우리가 못 가지냐 해가 내놔라 해가지고 뭐 미국이 그럼 가져가라 이래 했는데 우리가 전시작전 통제권, 전작권을 가져오면 기분은 좋아요. 아, 주권국가가 말이야. 전시의 군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행사해야지.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시리아 사태 때도 그랬어요. 전작권을 미군이 가지고 있으면 북이 딱 내려왔을 때 미군이 자동 개입이 됩니다. 자동. 근데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 한국이 가 있으면은 미군이 파병이 되려면 미 하원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하고. 그럼 미국에서도 뭐 그럴 거 아닙니까? 뭐 의원들 중에서도 야 우리도 뭐 돈 없는데 말이야. 한국에 그만큼 뭐 숫자 많이 보낼 필요 있나? 뭐 어째라 저째라 뭐. 북한은 지금 생각이 보면은 만약에 자기들이 내려온다 할 때는 옛날 한국전쟁 때처럼 할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습니다. 전쟁을 그렇게 오래 안 합니다. 1년, 2년씩. 일주일 안에 부산까지 함락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도와줄 필요 없다. 내가 중국 너한테 뭐 전쟁 벌린다고 뭐 기름 대달라 뭐 손 안 벌린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뭐 북한하고 중국하고 요새 뭐 뻑뻑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기댈 필요도 없다. 우리 그래 오래 안 끈다. 왜냐하면 쟤들이 지금 핵폭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화학무기, 살인가스 있잖아요. 2차 대전 때 그 유태인들 그 학살한 청산가스. 그거 시리아에 의해서 세계 2위 보유국가입니다. 요새는 또 보니까 이 무인기에 무슨 뭐 탄저균이다 뭐 이런 거 병균까지 실어가 뭐 보낼 수 있다. 이래 놨던데. 핵폭탄을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핵 전력은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도 재래식 무기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핵폭탄을 한쪽이 가지고 있고
한쪽은 뭐 최신의 전투기 뭐 100대, 뭐 최신의 탱크 뭐 300대, 최신의 미사일 뭐 500기 필요 없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안 나와요. 왜냐? 핵폭탄이면 완샷이면 끝입니다. 한 방 터지면 끝, 게임 끝인데 무슨 뭐 탱크를 요렇게 배치하고 요는 최신형 탱크니까 말이야 조금 더 성능이 좋겠구만. 중국이 옛날에는 그 등소평 시절에는 뭐였어요? 그거가 뭐였어요? 등소평 시절에 중국의 도광양회가 뭡니까? 어둠 속에서 카텐 가리고 힘질러라. 도광양회. 요새 그거 뭡니까? 대국 굴기. 이제 중국은 대국으로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 딱 미국 가가지고 오바마 대통령한테 시진핑 주석이 신형 대국론 주장했지 않습니까? 신형 대국론. 그럼 뭐겠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우리 신형 대국 두 나라가 이 세계를 한번 잘 해보자. 그러니까 그 말을 거꾸로 하면은 너가 나와봐리는 안 건드릴 테니까 우리 것도 인정해도 이런 얘기예요. 결국에. 그런 지금 이제 중국은 그런 상황이고 딱 해가 이제 한번 이제 쫙 이래 하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 보십시오. 일본은 내가 재선 때도 한일 의원연맹이 지금도 뭐 미래위원장이기도 합니다만 4년간 미래위원장 하는 동안에 일본 총리 대신이 6명이 바뀌었습니다. 일본 총리 대신 임기가 아베는 좀 오래 하는데 이제 탁 거구로 들고 나오니까 그전에는 총리가 막 하다 아소다로 뭐 밤에 뭐 맨날 뭐 어디 간다 하고 뭐 이런 거 신문에 나오더니 픽 가고 간 나오 또 뭐 쓰나미 났는데 대처 잘못한다 뭐 이래가 왕정하다가 픽 가고 다 그랬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 말은 안 하지만은 후쿠시마 원전 저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지금도 방사능 물질이 바다로 줄줄줄 들어가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 저거 바다에서 잡은 생선 좋아하는데 말은 안 해. 일본 사람들 그게 특징이 그거예요. 이 말을 잘 안 합니다. 먹지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또 뭐 동경에 후지산 곧 뭐 폭발한다는 폭발설 나오지. 한 번씩 뭐 지진 일라가 흔들흔들 하지. 속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갈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일본 전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일본 정치인 몇몇이 저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마쿠에서 교섭을 해서 바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본 국민 공기 전체가 저렇게 우경하러 가면 참 정치인들도 어떻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 이제 우리가 지금 동북아시아도 참 그런 갈등의 국면으로 점점 들어서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가 외교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국방력이나 뭐 경제력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하고 뭐 맞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북극 항로가 열리면요, 우리 부산이 가장 큰 혜택을 봅니다. 부산이 싱가포르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유럽을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쭉 남진하해, 동진하해, 말레카 해협을 통해서 가다가 중간쯤에 싱가포르에 들러가지고 기름도 넣고 뭐 부식도 싣고 뭐 수리도 좀 하고 이래가 또 인도양을 거쳐서 수에즈 운하로 거쳐서 그렇게 해서 유럽 가잖아요. 지금 결빙이 아마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옛날에는 1년 12달 거의 얼어 있었어요. 베링해가. 그런데 이 베링해로 북극을 통해서 딱 가면은 유럽도 항로가 이렇게 말레카 해협으로 이렇게 가는 기존 항로보다 3분의 1이 단축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해양금융을 해야 됩니다. 해양금융. 저는 우리 부산이 이제 이 부산이 이 도시 전체 임야가 70%좀 돼요. 평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을 하기에는 적합한 도시가 아닙니다. 부산이. 앞으로 이제 우리 부산이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 쪽으로 해야 됩니다.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이제 해양 항만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또
이 관광, 마이스 산업 이런 쪽으로 이제 집중해서 개발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해양금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조선업협회 회장 또 해운업협회 회장, 선주협회 회장을 작년 봄쯤 만났나 했더니 그 조선업협회 회장이 대우조선 고재호 사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해양금융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조선사들이 있기 때문에 해양금융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배라든지 해양 플랜트 만들 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기가 좋은 환경인데 이 선박을 알면 금융을 모르고 금융을 알면 선박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해양금융 전문가가 없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 돈을 이제 벌고 뭘 이래 하는 것도 경제적인 것도 미리 이제 예측을 좀 해야 되니까 우리가 앞으로 부산이 어디를 하고 어디를 뻗어 나가야 되는가. 미얀마, 극동 지역 이런 데가 제가 볼 때는 블루오션 지역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데하고 교류도 좀 하고 우리 부산이 그런 쪽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부산이 되어야 부산이 발전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래 두서없이 제가 오늘 뭐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왔다 갔다 했는데 두서없는 이 제 얘기를 경청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차성민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